네, 같은 생각 다른 표현 시리즈 두 번째 영어 토론 편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인 스몰 토크 편은 출간이 되었고요.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영어 토론 편이고요. 제가 세 권 시리즈로 기획을 해서 세 번째 책인 직장인의 영어 편도 곧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목차를 보여드리면서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면 경제, 정치, 외교, 사회, 문화, 과학 이렇게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그 아래에 39개의 작은 카테고리를 두어서 관련된 문장들을 살펴보는데요.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인데요. 책의 레이아웃과 표현을 알려드리는 방법은 1편 스몰토크 편과 동일합니다. 바로 책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경제 분야의 첫 번째 주제 성장과 복지인데요. 지금은 제가 한 페이지의 모습만 보여드리고 있지만 저희 책을 펼쳤을 때 양면에 걸쳐서 동일한 주제에 대한 상반되는 견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1번 문장은 성장보다는 분배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2번 문장은 그에 반대되는 성장이 있어야 분배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영어 토론 자리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는 견해를 편향되지 않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장에 있는 표현부터 좀 볼까요? 성장과 분배라는 말을 정확히 표현할 줄 알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시하다라는 말은 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은 growth라고 하면 되고 분배는 distribution이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분배라고 할 때는 equitable이라는 단어가 형용사가 좀 잘 따라다니는데 이 단어는 균등한이라는 뜻이죠. 균등과 평등은 다르죠. 평등한은 equal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공정한 것을 말하는 균등한은 그러니까 fair의 의미죠. equitabl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분배라는 의미로 equitable distribution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더 중시하다라고 할 때는 일단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초점을 맞추다, focus on이 있고 그 다음에 우선시하다라는 뜻을 지닌 prioritize라는 동사가 있죠. priority가 우선순위인데 어떤 것을 더 우선시하다라고 할 때는 is를 붙여서 이렇게 동사를 만들면 됩니다. 제가 이 세 가지 대안을 작성할 때 하나의 원칙을 뒀는데요. 첫 번째는 이 위에 나온 우리말이랑 좀 비슷하게 영어로 옮겼고 두 번째는 이 아이디어를 좀 더 영어답게 표현을 해본 거고요. 세 번째는 가장 간단하게 쉽게 이 문장을 영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화할 분량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면 일단 세 번째 문장부터 보고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 익히신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보시는 것도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세 번째 문장에서는 중시하다라는 말을 그냥 강조하다라고 표현했죠. emphasize. 그래서 어떤 것을 중시하다라고 할 때 emphasize도 좋고 focus on도 좋고 우선시하다라는 의미의 prioritize도 좋습니다. 자, 밑에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1. Now is the time to focus on distribution rather than growth. I agree. The declining economic growth rate is a cause for concern, but deepening income disparity is a greater issue. 네,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해야 한다라고 A가 먼저 얘기를 하니까 B가 동의를 하면서 economic growth rate이 decline, 하락하는 것도 a cause for concern, 걱정을 할 만한 이유, 우려할 만한 일, 그것을 a cause for concer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하락도 우려할 만한 일이지만 deepening income disparity is a greater issue,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disparity라는 단어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 불일치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격차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죠. 그래서 income disparity, 소득 격차가 deepening, 깊어지는 것, 심화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영어가 중급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더 이상 발전을 못한다는 사실에 답답해 하시는데 중급에서 그 이상으로 발전해 나아가려면 일단 어휘를 많이 익히셔야 됩니다. disparity처럼 좀 어려워 보이는 어휘도 있고 잘 아는 deep을 동사로 바꿔서 deepening 이렇게 쓰는 좀 쉬워 보이는 어휘도 있죠. 어려워 보이냐 쉬워 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현이 어떤 상황에 어울리느냐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 소득 격차 심화는 deepening income disparity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말과 영어를 짝지어서 어휘를 많이 기억해 두어야 결국 이 어휘의 힘으로 중급을 탈출할 수 있게 된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을 볼까요? 아까와 반대되는 의견이죠. 성장과 분배는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성장이 없이는 분배가 없다. 그러니까 성장에 더 중점을 두는 그런 견해죠. 성장과 분배는 아까 말씀드린 growth하고 distribution을 활용하면 되고요. 두 가지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때 동전의 양면 같다라는 말을 쓰죠.
영어로는 two sides of the same coin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성장이 없이는 분배도 없다 이 말을 했는데 그대로 직역을 해서 표현을 했죠. Without growth, there's no distribution. 자, 두 번째 대안에서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말을 go hand in hand라고 얘기했습니다. 손을 잡고 함께 간다이기 때문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 여기서는 성장이 분배를 가져온다라고 주장한 것이므로 growth drives distribution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죠. drive는 무엇의 동력이 된다라는 뜻으로 쓰는 동사입니다. 어떤 것을 초래한다든지 어떤 것을 가져온다든지 그렇게 말할 때 활용할 수 있죠. 이런 자리에 drive를 쓰는 것이 굉장히 쉬운 동사입니다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잘 봐두시고 growth drives distribution 이 예문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대화 들어볼까요? 2. Growth and distribution are like two sides of the same coin. Without growth, there is no distribution. That makes perfect sense. We have to grow the pie first to share it. 네,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로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을 썼죠. 그랬더니 B가 We have to grow the pie first to share i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파이를 키워야 나눌 게 있다. 이런 파이의 비유를 우리가 쓰는데 그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grow the pie first. 우선 파이부터 키우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grow를 활용해서 grow the pi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주제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는 견해들을 계속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선별적 복지가 좋냐 아니면 네 번째 문장에서 소개한 것처럼 보편적 복지가 좋냐 이거죠. 자, 먼저 선별적 복지를 지지하는 의견인데요. 필요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제공되는 선별적 복지 정책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별적이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selective, 그 다음에 그 부사형인 selectively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에 반대되는 보편적인 복지는 universal 혹은 universally라는 부사를 활용하면 되죠. 그러니까 selectively하고 universally를 기억하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을 those in genuine need 이렇게 얘기했는데 genuine이라는 게 이제 진짜 그러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those in need, 도움을 필요로 하는 those, 사람들, 결국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 되죠. 그 말을 세 번째는 those truly in need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genuine하고 같은 의미의 truly를 활용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보편적 복지를 말할 때 두 번째 문장에서 blanket welfare programs 이런 표현을 썼는데 blanket은 담요죠. 담요가 모든 것을 덮듯이 모두에게 해당하는 보편적인 복지를 blanket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blanket welfare programs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결국은 보편적인 복지 프로그램이 되겠죠. 자, 밑에 대화 들어볼까요? 3. We need a selective welfare policy that focuses on aiding those in genuine need. But the administrative burden of selecting beneficiaries is quite heavy, and such programs may have blind spots. Considering overall efficiency, universal welfare might be the better approach. 네, A는 선별적 복지를 지지하는 입장이죠. Those in genuine need.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그랬더니 B가 선별하는데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행정비용이라는 말은 보통 administrative burden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조직에서 뭔가를 해나가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인력이 많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administrative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각지대가 있다. 사각지대는 blind spot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운전할 때 사각지대를 가리키는데 비유적으로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efficiency를 생각해 본다면은 universal welfare가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앞부분에서 소개하는 그리고 설명하는 그런 표현들 말고 이 밑에 대화 부분에도 쓸만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administrative burden이라든지 blind spot 이런 표현들도 주목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보편적인 복지를 지지하는 의견이죠. 모두한테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최소한의 생활은 minimum standard of living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최소한의 기준, 스탠다드를 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죠. 미니멈 대신에 basic을 써서 basic standard of living 이렇게 얘기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living condition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뜻이니까 basic living conditions 이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보시면 되고 보장해준다는 말은 결국은 그런 혜택을 제공하는 거니까 provide라고 표현해도 좋죠. 두 번째 대안에 보면
액세스가 있어야 된다.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뭔가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니까 have access to 이 표현을 활용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deserve는 어떤 처분이나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basic living conditions라는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되어볼까요? 4.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minimum standard of living to all members of society. Universal welfare is not wrong. But universal welfare places a significant financial strain on the government. Hard-earned taxpayer money may not end up where it's truly needed. 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universal welfare가 not wrong, 틀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B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financial strain이 크다 일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정 부담 이렇게 말했는데 strain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발음도 비슷하고 좀 쉬운 단어 스트레스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담이라든지 긴장 이런 것을 가리키는 단어고요. 그래서 돈 부담이 크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financial strain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고 보통 국민들이 낸 세금 우리말로 이제 혈세 같은 것을 taxpayer money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굉장히 어렵게 일해서 벌어가지고 세금을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hard earned 힘들게 벌어들인 그래서 납부한 세금이 소중한 세금이 may not end up where is truly needed 정말로 필요한 곳에서 end up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end up 다음에 어떤 장소를 얘기하면 그 장소에서 끝이 나다. 최종 목적지가 그 장소가 되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 문장도 우리가 세금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쟁점은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증세 없이 그것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견해와 그에 반대되는 예산 집행을 효율화하면은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먼저 증세 없이 복지 확대는 불가능하다라는 견해부터 보면요. 복지를 확대한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들을 주목하면 되겠죠. 확대하다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expand니까 expand welfare programs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증대시키는 것이 확대하는 것이니까 increasing social welfare benefits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는 역시 expand를 활용하고 있죠. 두 번째 문장의 문장 구조를 보시면 require라는 동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역을 하면 복지 확대는 증세를 요구한다. increasing benefits require higher tax rates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 말이 결국은 social welfare를 달성하려면은 higher tax rate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require가 들어가는 이 문형은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 같은 것을 말할 때 유용한 그런 문장 구조입니다. 이 require의 쓰임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밑에 예문 들어볼까요? 5. There's a growing demand for greater welfare support. But it is impossible to expand welfare programs without raising taxes. Sustainable funding is essential for any welfare expansion. 네,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B가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증세 없이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 expand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sustainable funding 이 funding은 돈을 계속 공급하는 것 혹은 돈을 받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죠. sustainable한 지속 가능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꼭 필요하다라고 할 때 essential이라는 단어를 활용하면 되죠. 자, 오늘 마지막 문장이고요.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효율화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을 확보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효율화는 일단 efficient 혹은 efficiency 같은 단어를 떠올릴 수 있죠. 그래서 efficiency를 improve, 개선하면은 재원 확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streamline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streamline은 원래 유선형으로 만든다 이런 뜻이죠. 유선형으로 만들면은 효율이 높아질 건데 그것처럼 조직이나 체계를 간소화해가지고 능률을 높이는 것을 streamlining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overnment expenditure, 정부 지출을 streamline 하면은 효율적으로 재편하면은 더 많은 resources, 재원을 allocate, 할당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문장이 가장 간단한 대안인데 여기서는 efficient를 활용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밑에 대화 들어볼까요? 6.
Improving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spending will secure money for expanding welfare. I agree. Cutting unnecessary spending and removing duplicate programs could free up significant financial resources. 네, 방금 말씀드린 문장을 A가 얘기했죠. 그랬더니 B가 동의하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나 중복된 사업을 정리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unnecessary spending을 cut, 줄이거나 그 다음에 duplicate program, duplicate이라는 것은 복제되거나 중복된다 이런 뜻을 지닌 형용사죠. 그래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remove, 제거하면은 많은 재원을 free up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free up이라는 구동사는 시간이나 공간이나 아니면 여기처럼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고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구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resource를 더 확보하게 된다. 리소스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인 거죠. free up이니까. 그래서 효율화를 기하면 그것이 많은 리소스를 free up, 확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는 견해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예문들이 필요한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신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성장과 복지 주제와 관련된 7번부터 계속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